우리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많이 배운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자가 지식을 많이 익힌 자, 그리고 뭔가를 되게 많이 아는 자.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기에 헌법재판관까지 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관들은 뭔가 그래도 인품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그래도 많은 걸 안 것만큼 그 사람들의 삶은 좀 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는 것과 많은 걸 겪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걸 그냥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걸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돌을 닦아감에도 그렇습니다. 돌을 닦아가며 하나하나 이것이 맞는가 현실에서 확인하고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알아갔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잊혀지지 않는 뼈에 이렇게 박히는 그런 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 헌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헌법을 자기가 판사로서 땅땅땅 때려보기나 했지, 그 땅땅땅 때린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의 의욕을 잃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했다는 것, 그걸 그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했기에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법에 준하여 뭐 판단을 때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감정이, 자기 이익이 거기 들어간 것은 아닐까. 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주식이 얼마가 있었는데 그 주식을 다 처분하고 헌법재판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 헌법재판관 될 때. 근데 지금 뭐 30억? 이렇게 키워놓은, 그러면서 주식을 키워놓기 위해서 그 비리를 봐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분은 지금 헌법에 의해서 재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고 있는 겁니까? 한 건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건을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려고 사람들의 열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려고 들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이익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온 고집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자기가 정말 이거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그렇게 우기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사까지 됐겠죠. 근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헌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모두 우리 국민은 판사들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반드시 자기가 판결을 내린 부분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자신이 좀 찜찜했던 판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겪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겪는 코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판사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판사로 임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판사가 가는 과정 중에 판사들도 어떤 결정을 내린 건에 대해서 그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마련돼야 하거니와, 일반 판사들도 자기가 판결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기관도, 다른 판사가 결정 내린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 건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건에 대해서 배워가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판사에 대한 그런 결정 내린 건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심의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판사들이 우리 국민들을 판단할 때 제대로,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함부로 그냥 시험 봐서 성적이 높았다고 그래서 판사가 되고, 그래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뭐 판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판사의 권한이, 우리 국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핍박받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는 판사에게도 그런 판사를 감찰하는 기관, 그리고 이쪽 기관과 저쪽 기관 서로 짬짬이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은 판사들끼리는,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 여러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판사들 자체도 자기가 어떤 판결에 대해서 그 건을 지켜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어떤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판사들이 사람의 인생을, 억울한 사람도 그 사람이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쉬워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1심 재판에서 올라간 게 2심 재판에서 바뀌기는 정말 힘들다.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1심에서 그렇게 그 교사죄도, 거짓말 한 사람은 벌을 받았는데 그거를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나 기관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 우리가 머리로 한 지식이죠. 이건 지식과 경험으로 쌓은 지혜는 다르다.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에게도 이걸 적용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떤 것을 알았으면 그걸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